안녕하세요. 구해줄 빌딩 A팀장 김지현 배정원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내 건물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지 낱낱이 파헤쳐 드리는 시간입니다. 의뢰주신 건물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내 건물이 아니지만 보시면서 중요한 건 이렇게 해야 잘 팔리는구나, 그리고 그냥 내놨을 때랑 솔루션을 적용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뢰주신 건물이 의정부에 있는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어떤 건물일까요? 네, 의정부 중앙역 인근의 근생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45.31평, 연면적 190.55평, 건폐율 77%, 용적률 334.39%, 규모는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지역이고요.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매매 희망가는 16억, 평 단가는 3,500만 원입니다. 건물의 좀 특징이 중요하겠죠. 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현재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 올근생 건물이고요. 의정부 경전철, 의정부 중앙역 도보 한 2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한 대 있고 4년 전에 교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가 3대가 가능하고 일반 상업지역이에요. 건폐율이 80%, 용적률이 1000% 기준에서 한도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2020년에 평당 2,200만 원에 매입을 하셨어요. 올해 하나은행에서 한 16억의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지금 건물의 특징을 좀 쭉 살펴봤는데요, 대표님. 건물의 가치를 매기는 데 있어서 건물의 특징들이 좀 영향을 많이 끼칠 것 같아요. 네. 지금 보셨을 땐 좀 어떨까요? 이 건물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의견을 드리자면 대지 면적이 45평인데 연면적이 190평이에요. 일반 상업지구라서 건폐율 용적률에 저는 여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가능한 거거든요. 토지가 45평인데 190평, 제가 어떻게 체감이 되냐면 지금 저희가 이렇게 촬영하고 있는 저희 이 사옥, 저희 건물이 전체 면적이 190평이에요. 절대 이제 작은 사이즈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16억이에요. 근데 어떻게 느껴지냐면 한 개층 정도가 주차장 증설 없는 중축이 돼요. 그럼 190평이 220평 정도로 중축이 돼요. 220평에서요, 제가 계산 간단히 해보니까 평당가 7만 원만 받아도 1,500만 원이 나오거든요. 지금 요 상업지역의 여기를 보니까 지방의 시장 느낌이면서도 로데오 거리면서도 뭐 의류도 팔고 하는 메인 번화가 느낌이거든요. 의정부 중앙역 주변이. 예상 월세 7만 원 어떠세요, 이사님? 로데오 거리 상권 쪽에 보게 되면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원 정도까지도 지금 받고 있고요. 외층은 한 7만 원, 8만 원 이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지금 이 건물은 너무 오래 임차를 유지하셨어요. 그래서 임대료 상승이 안 돼서 지금 수익률이 낮은 편인데도 그래도 한 4% 이상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건물이 조금 강가가 돼서 노후가 됐으니 월세를 올리는 걸 주저하시는 건물주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은 몇십 년 전 건물 월세가 그냥 세팅된 상태로 그대로 흘러갑니다. 건물이 좀 노후화 됐으니까 미안한 거죠, 월세 올리기가. 투자적으로 냉정하게 보자라면 지금은 제가 보기엔 엘리베이터도 어차피 있고요. 건물 외관은 창호 사이즈도 크고 멀쩡해요. 다만 디자인이 예스러워서 촌스러운 것 뿐이에요. 그리고 면적을 더 찾을 수 있는데도 못 찾았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리모델링을 통해서 외관 예쁘게 하고 밸류업을 한다 라고 하면 한 개층 정도 증축하면서 디자인을 좀 예쁘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을 때 예상되는 월세가 전체 220평에 7만 원, 지금 말씀하신 것보다 그냥 제가 훨씬 보수적으로 잡았거든요. 1,500만 원이 나와요. 매매가가 16억에 공사비 들어가서 1,500만 원이 나오면 공사비가 뭐 매덕이 들지언정 어쨌든 제가 보기엔 어림잡이 10%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지방이 아무리 토지가 상승이 좀 둔화하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같은 고금리 시대에 이 정도 월세 예상이 된다라면 저는 굉장히 좋은 매물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현금 16억, 20억으로 강남권을 진출하면은 레버리지 70%, 80% 일으켜서 주택가에 주택을 사셔서 오피스를 노려보시는 게 가장 희망적인 건데, 그렇게 오피스를 노려도 3%가 수익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가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되게 리스크 크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냥 16억으로 이 건물을 현금으로 샀어. 근데 매달 1,500만 원이 나와. 제가 보기엔 효자. 어디서 돈 벌어다 주는 효자 아들내미, 그것도 의대 나온 아들내미가 월급 그냥 고스란히 갖다 주는 효자 같은 건물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건물을 사시는 분께서 어떤 사업도 하시고 뭐 장사도 하시고 어떤 운영에 등락이 있겠지만 이 건물은 있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의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고 꾸준히 1,500만 원을 벌어다 주는 건물이 뒤에 버티고 있는 느낌인 거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효자 같은 건물이 될 수도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지방이라서 뭐 못 오른다? 어때요? 지하철역 끼고 있고요.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잖아요. 저는 굉장히 좀 좋은 물건 같습니다. 그러면 밸류업 하고 나서 임대료는 어느 정도나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현재 임대료가 600만 원 정도 받고 계세요. 그러면 지금 매매가가 16억으로 계산했을 때 수익률이 한 4.5%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강남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수익률이죠. 하지만 지금 이 수익률조차도 올리지 않으시고 계속 유지를 하신 거라서 주변에 밸류업이 좀 된
그리고 되지 않은 상권에 있는 매물들을 좀 살펴보니 1층 같은 경우에는 한 13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통틀어서 한 7만 원, 8만 원 정도가 나와요. 그렇게 되면 평균적으로 8만 원, 9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데, 지금 저희가 뭐 현재 연면적 그대로 가져갔을 때 전체적으로 1,400만 원 정도 증축을 했다 그러면은 1,500만 원 정도, 이 정도가 나옵니다. 공사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수익률이 거의 10%에 육박합니다. 예를 들어서 10년 가지고 있으면 100%입니다. 원금 회수예요. 엑시트를 하지 않아도 100% 수익률이 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덤으로 시가 상승은 당연히 있죠. 강남에서 3년 안에 4년 안에 엑시트를 하겠다. 대부분 최근 수익률이 뭐 50%만 받아도 많이 받는 거다. 금액도 크고 안정적이지 못한, 수익률도 낮고, 이런 부분이 최근에 좀 많이 두드러지고 있어요. 명도만 잘 협의돼서 밸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정말 너무 좋은 매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매가도 너무 가볍고, 투자해서 가지고 있으면 명도는 아무리 오래 걸려도 10년 안 걸리거든요. 그러면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률 받으면서 추후에 밸류업을 해도 충분히 가치 상승은 일어나요. 어떤 방법으로 매수를 하시더라도 좋은 매물이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책임지고 팔아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떤가요? 지금 적정한 매도가일까요? 주변의 거래 사례를 보면요, 23년 12월 정도에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4,900 매각이 됐어요. 또 그 옆에 있는 건물은 3,000 중반 정도 거래가 됐는데 16억 이상의 가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물주께서는 욕심 많이 안 부리셨고 또 합리적인 가격인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욕심 더 부리셔도 충분히 괜찮은 매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정가도 16억 기준으로 넣어서 16억일 거예요. 아마 좀 더 높은 감정가를 했으면 높게 나왔을 거라고 예상되는 게, 그 주변에 임대료가 높기 때문에 예, 감정가는 잘 나왔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래서 그럼 이거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분들 계시다면 실투자금은 어느 정도나 좀 있으면 될까요? 16억에 매각을 하시게 되면 대출이 한 11억 정도 나오십니다. 뭐 취득세, 등기 비용해서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가 이게 나오실 거예요. 실현금 투자액을 봤을 때 한 6억 정도, 이 정도 있으시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매물입니다. 자, 이렇게 쭉 한번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어쨌든 건물을 좋은 가격에 다 팔고 싶어 하시잖아요. 근데 건물의 특징이나 이런 특장점들을 좀 잘 알아서 결국엔 잘 어필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또 건물의 금액을 올리냐 내리냐인 것 같은데,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 제일 중요할까요? 중요한 거는 그거 같아요. 각자의 니즈가 좀 틀려요. 어제 제가 성북구에 지하철역 근처에 대로변에 리모델링 상담을 갔어요. 건물 쪽에서는 의류업을 쇼핑몰 운영하시는, 근데 건물을 전체를 쓰고 있더라고요. 어딘가는 창고로 쓰시고, 어딘가는 사무실로 쓰시고, 어딘가는 촬영 장소로 쓰세요. 이렇게 큰 건물의 대로변인데 인터넷으로 파세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주변에 학원도 질비하고 병의원도 이렇게 막 질비해요. 병의원으로 세팅이 돼야 되는 자리에 대로변인데 손님들한테 드러낼 필요가 없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리모델링 할 게 아니고 지금 이 사업을 딴 데 가서 하셔라. 이게 목 좋은 지하철역에서 주변에서 대로변에서 하실 이유가 없다. 이거는 병의원 건물, 메디컬 건물을 세팅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한테 적정한 금액에 파실 수 있다. 계신 분들한테는 필요 없다. 사실은 제가 리모델링 공사 상담하러 갔는데요. 그래서 공사 안 하시고요, 팔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현장에 전 설계를 들어갔습니다. 왜냐, 이 건물이 어떻게 멋지게 되는지 매수자분께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투자자한테는 굉장히 수익률 좋은 건물, 그리고 월세 좋게 세팅될 수 있는 건물, 지금의 사용자한테는 전혀 뭐 불필요한 과습해, 이런 케이스들이 되게 많아요. 서로의 니즈가 틀린 부분을 저희가 중간 역할에서 좀 찾아드리고, 제가 바로 매물 접수해서 배이사님한테 드렸거든요. 요거는 또 이렇게 해서 필요하신 투자자분들한테 반드시 좀 좋은 금액에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진짜 맞는 분에게 가야 또 그 건물이 발휘를 하잖아요. 저희에게 많은 분들이 좀 물건을 보내주시면서 가장 좋아하시는 게 그런 평가인 것 같아요. 저희가 그냥 물건을 이렇게 받고 그냥 이제 홍보만 해드리는 게 아니라, 대표님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다 설계, 이거 어떻게 밸류업 해야 되는지까지 자료를 또 같이 제공해 드리니까 이걸 어필하는 데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이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제가 하는 일은 우선 먼저 주변에 임대차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임차가 맞는지, 그리고 얼마 정도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수익이 얼마나 나는지 이런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자금 스케줄을 통해서 얼마의 금액대를 갖고 있는, 에쿼티를 갖고 있는 분이 매수를 할 수 있는지 분석을 한 다음에 저희 또 맞는 고객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해서 매각을 도와드리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전문적이고 빠르게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장점을 두 전문가분께서 샅샅이 찾아가지고 진짜 그 정보를 이렇게 다음 고객분한테, 건물을 원하시는 분한테 제공을 해드리다 보니까 간혹은 원래 건물주 분들께서 이 건물 이렇게까지 좋은 거였어? 하면서 가끔 마음이 좀 흔들리시긴 하더라고요. 매물 맡기셨다가 이 좋은 건물 못 팔겠어라고 자꾸 바꾸세요, 마음을. 참 건물 투자라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좀 누가
맡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들이 있죠. 인생 빌딩 찾기 프로젝트가 정확히 어떤 걸까요? 옛날에는요, 건축 인허가 받아서 공사 지으면 됐어요. 어떤 형태의 건물을 어떻게 용도로 지으면 되는지도 뻔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고민할 것도 많고 시공 프로세스도 너무 복잡해졌어요. 심의도 뭐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이 모든 절차들을 일반 건물주께서 밟아 나가실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고금리 시대라 들어지면 들어질수록 손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이전 회사가 타이트하게 관리를 해드리면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는 모든 프로세스 과정 하나하나를 이해하실 때까지 설명드립니다. 납득시켜드리고 결정하실 수 있게 합니다. 덮어놓고 저 믿고 투자하세요, 이게 아닌 거죠. 저 믿고 투자하세요 라고 하는 거가 과연 그렇게 되냐는 거죠. 투자를 해서 손해를 봐도 건물주가 손해를 보시는 거고, 벌어도 건물주가 버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좀 찾아주시나요? 저희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좋은 매물들을 많이 발굴을 하고 있고요. 그런 물건들이 이제 발굴이 되면 사업성 검토를 해요. 자금 스케줄을 짜고 밸류업을 했을 때 그 임대차를 맞춰가지고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최저가 금리로 할 수 있게끔 유능하신 지점장님들하고 지금 연결을 시켜드리고 있고요. 절세 전문가를 통해서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맞춤 컨설팅 해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도와주시는 부분도 클 것 같은데요. 단순하게 건물 한번 싹 보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단순한 판단이 몇십억 투자의 어떤 기준이 흔들려 버리는 상황들, 너무 부지기수로 많이 받았어요. 일단은 매수 전 검토만 요청하셔도 리스크를 굉장히 줄이실 수 있는데, 건축 전문가로서 예상 비용, 발생될 수 있는 어떤 리스크들, 기간들 제가 다 책정을 해드리면 그때 매수 검토하시면 되거든요. 건물 안에를 건물주가 안 보여주셔도 90% 검토 의견을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 제 역할이 크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 빌딩을 찾아주시고 밸류업을 하게 되면 끝나나요? 구해줘 공실팀에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하고 좀 협업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빠르게 임대를 마치고요. 세입자 관리까지 지금 진행해주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적으로 빌딩 유지관리 부서를 신설을 해서 그 역량을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물 새죠, 바람 생기죠, 간판자리 지저분하게 만들죠, 원상복구 안 오고 적당히 타협 보고 빠지죠. 자, 그럼 1%짜리 건물이 되는 거예요. 오래돼서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관리를 안 해서입니다. 결국엔 밸류업도 중요하지만 이 밸류업된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게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보통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 컨설팅이라고 해서 비용을 좀 받더라고요. 저희는 컨설팅 비용을 받질 않아요. 투자자분들이 병원의 원장님도 계시고 뭐 로펌에 계시고 다들 저는 머리 좋고 똑똑하신 분이니까 숨길 수 없어요. 저희 구조를 알려드리자면요, 중개팀에서는 중개수수료만 받으면 됩니다. 공사팀은요 수익률 10%만 나면 돼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같은 저희 건물 안에서 중개팀, 공실팀, 매각팀, 건축사님 우리가 계시고 우리 디자인팀 상주에 있으니까 일이 어렵질 않으니 굳이 추가적인 비용도 안 받아도 되는 겁니다. 제가 그런 구조를 갖춰놨습니다. 건물을 찾고 싶은 분들도 계실 텐데, 혹은 노후 건물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내 건물이 혹시 인생 빌딩이 되진 않을까 검증해보고 싶으신 분들도 저희 시공자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오늘은 의정부에 있는 건물을 좀 파헤쳐 봤습니다. 내 건물도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내 건물도 분명히 숨은 보석이 있을 텐데 내가 모르는 거 아닐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아래 번호로 신청 접수 해주시면 저희가 샅샅이 숨은 보석들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요, 다음번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